안녕하십니까. 9월 23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. 오늘 함께할 두 분,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소개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체코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큰 성과라는 원전 수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가계약까지는 체결된 거고 최종 계약은 이제 내년 3월이라고 하는데 장 소장님, 이번 방문으로 쐐기를 박았다, 이런 입장이죠? 그렇죠. 체코와의 원전 동맹 그리고 사업 최종 계약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라는 것을 주요한 성과로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총 금액으로 하면 24조 원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전이 유럽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이번에 방문을 통해서 바이오, 교통인프라, 미래차 등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한 북핵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등 외교 안보 이슈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의 공통된 관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한 성과로 지금 내세워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당의 반응을 살펴보면 좀 떨떠름합니다. 원전은 수주하긴 했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저가 수주한 거 아니냐, 덤핑을 이렇게 이익 없이 바로 한 거 아니냐, 남 배불러주는 거 아니냐, 이런 지적. 네, 야당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. 외형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24조 원짜리 원전 수출로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속사정을 좀 돌이켜보면 미국 기업의 원천 기술 사용료 내야 되고 또 체코가 돈이 없습니다. 그러면 돈 빌려줘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실제로는 한 7조 원 정도 된다 그런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지금 원전 수출을 할 때 덤핑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.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 부풀리기 아니냐,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 저는 조금 또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. 왜냐하면 지금은 덤핑일지 모르지만 향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원전 수출에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거는 일종의 투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장단점을 다 따져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겠다. 그래서 본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습니다. 이번에 가서 내년 봄에 사실상 대한민국으로 계약 최종 확정이다, 이런 약속 받고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약속을 못 받았어요. 그래서 최종 약속 받고 3월 달에 사인하고 그때 가서 손익계산서 두들겨도 늦지 않겠다.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지켜봐 줄 때라고 봅니다.